안녕하세요. 8월 18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에는 악재들도 이제 좀 한풀 꺾이고 좋은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의 시장 이야기 최 이사님 모시고 또 들어보고요. 우리가 또 앞으로 보낼 한 주간의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뭐 이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이긴 한데 아직도 좀 시장 재료들이 복잡한 느낌이에요. 네, 한 주간 또 어떻게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 이사님은? 지금 본래 이제 그 시장의 악재가 굉장히 많았었죠. 뭐 지금 열이 봐도 악재, 저리 봐도 악재였는데 이 악재가 또 해소되는 듯 했단 말이죠. 뭐 일본과의 관계도 조금 괜찮아질 것 같다. 또 미중 무역 협상도 괜찮아질 것 같다. 뭐 그랬었는데 이렇게 좀 해소가 되는 듯한 느낌을 좀 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다시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아르헨티나 쪽에서의 이야기들, 그리고 이탈리아의 이런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홍콩에 지금 시위하고 있는 부분들,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분쟁도 뭐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여요. 서로 간에 뭐 약속을 지켜라라고 하는데 어떤 약속을 서로 간에 지키라고 하는 것인지, 뭐 일단 약속 안 지킨 건 중국이 먼저 약속 안 지킨 것 같긴 한데 그런 이야기들 서로 공방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트럼프가 홍콩 시위에 자기를 끼워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재료들이 막 한 대 뒤범벅돼 가지고 난리가 아닌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이럴 때는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사실 결론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그냥 모르겠다 속 시끄러우니까 결론 나면 알려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관망세를 대체적으로 좀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조금 나타나는 상황들이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요, 시장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을 잡느냐 안 잡느냐 거기에서만 이제 중점적인 포인트를 좀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면 또 한 주 투자자분들이 잘 시작을 하셔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점권이기 때문에 네. 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저점 지지가 잘 된다라면 이것은 또 바닥으로 연결돼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변곡점이 오게 되면 위쪽이든 아래쪽이든지 간에 그것이 이제 변환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됐을 때는 이 변동성이 좀 커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 현재 시점에서 지지가 잘 되면서 또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뭐 하루 이틀 정도 간격으로 계속 크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면 바닥에 대한 기대를 좀 해도 괜찮을 것 같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 전체적인 부분에서의 걱정은 많이 덜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접근들을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종목들도 이제는 뭐 계속 내려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저점 잡는 종목도 있을 텐데 저점을 잡았거나 아니면 상승하고 있거나 그런 쪽의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특징주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볼까요?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수출 비중이 높은 의류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수출 비중이 높은 의류 관련주 두 종목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영원무역입니다. 어떤가요? 네, 지금 환율 보고 계시면은요,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1210원이에요. 1210원이면은 요 정도 수준이면은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는 과정으로 있다 그러면 일단 뭐 외국인들의 자본 유출이나 이런 것도 걱정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종목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수출 비중이 높은 이런 기업들에게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의류 종목군들이 괜찮은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 이제 노스페이스 뭐 브랜드 잘 아실 거예요. 그쪽 브랜드에서 이제 OEM 또는 ODM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하고 있는 기업인데 OEM이나 ODM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자 뭐 라벨을 붙이는 주문자 상표 부착 주문이든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ODM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자가 개발까지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의 공통점은 일단 해외 주문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환율이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영업무역의 실적이 깜짝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의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또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지금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거든요. 여름에는 여름, 봄에는 봄, 가을에는 가을, 겨울에는 또 겨울이죠. 그래서 이 아웃도어의 시장이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 상승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37,000원대 이제 고점 그 저항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요 라인만 벗어나게 된다면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지션이 단기적으로는 41,000원대까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주가가 저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는 아예 35,000원 아래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이평선이 전체적으로 골든크로스 만들어지는 포지션 확인하고 나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그리고 뭐 신규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제 관심 정보로 넣어놓고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영원무역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계속 보유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 종목으로 두고 조금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의류 관련주 알아보고 있어요. 두 번째 종목은 한세실업입니다. 어떤가요? 한세실업은 제가 아는 브랜드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제 갭이 있더라고요. 네. 갭을 이제, 이 기업도 마찬가지다. OEM이나 ODM 이런 쪽으로 하는 기업인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동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뭐 좀 좋지 않다.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주가가 201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적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이제 1분기 그 다음에 2분기 실적까지도 나쁘지 않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시점이라면은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상태라면 그동안 좋지 않은 실적에서의 주가 하락 구간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모습만 나타나게 된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뭐 환율에 대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전환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이 좋습니다. 그래서 17,500원 정도 지지점 나오니까 이 지지점 위쪽에서 계속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약간 애매한 게 있죠. 지금 이평선이 역배열 상황이기도 하고 단기적 상승이 나오지만 저항에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영업무역과 같이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로 전환이 되는 그런 포인트 확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매수도 늦지 않겠습니다.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제대로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네, 한세실업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역시 조금 기다렸다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걸 확인 후 접근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서 부진한 실적을 보인 기업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닝 시즌에 실적이 부진했던 기업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인데요. 지금 대한항공 어떤가요? 대한항공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네. 네,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일본 쪽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일본 여행객 수가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면서 항공사들이 이제 그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그 노선을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성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행객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야 되는 시기인데 이렇게 항공 노선을 줄이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항공사들이 조금 실적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중국 쪽으로 좀 풀어보려고 했는데 중국이 지금은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오는 항공 노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신규 노선에 대한 그런 추가를
지금 완전히 금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항공사들에겐 겹 악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전체적으로 항공사들이 전반적인 적자 국면에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부분에서 하락이기 때문에 당기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하락세는 계속 진행될 수 있겠다 판단되고요. 어쨌든 성수기가 지나가면서 이번 분기에 잡히는 실적들은 다음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달 정도는 조금 더 이제 실적 부진에 좀 시달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캔들 형태의 모습을 보면은 단기 반등 또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기 반등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큰 시세의 전환은 아직 멀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반등 시점에서 비중을 약간 축소하시는 관점 어떻게 했나 생각되고요. 나는 이 종목을 꼭 그냥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뭐 대한항공이 뭐 망한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 봤을 경우에는 뭐 조금 보유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 비중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계속 들고 가시기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비중 축소하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접근은 지금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거나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닝 시즌 실적 부진 기업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LF네요. 좀 어떤가요? LF는 이제 이게 예전에 뭐였죠? 그 제일모직이었던가요? 그 LF 롯데패션? 네, 롯데패션이라고 봐야 되나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브랜드가 보면은 헤지스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닥스 이런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업도 이제 의류잖아요. 의류이긴 한데 수출과는 조금 관련이 없죠. 그래서 뭐 OEM이나 ODM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브랜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실적 상황이 좀 안 좋게 나타나면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 기업은 이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여름철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여름철에 좀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도 마찬가지 여름철에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이제 여름철에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모양새를 많이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기업의 특성상 그 가을철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그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그 수익률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의 특성이 지금 잘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상태 정도라면은요, 8월달, 9월달 정도 수준까지 해서 저점 돌리는 모양만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런 후반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특징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름철에 좀 주가 하락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기회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실적이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원래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분기 때 원래 그런 거니까 요 시기 때는 이 원래 그렇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 주가 하락한 것에 대해선 일단은 이미 빠졌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관망, 보유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들어가시기는 조금 부담되실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5일선과 21선 정도의 골든크로스 정도는 확인하고 들어가자 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현재 뭐 주가 상황이 돌아선다라면은 그 시점에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네. 네, LF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관망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골든 크로스를 돌아서는 걸 좀 확인하고 접근하자라는 의견 덧붙여 주셨네요.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많았던 특징주들, 저희가 지금 몇 주간 거래량 특징주를 좀 다뤄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거래량 특징주 두 종목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CJ 시푸드예요. 어떤가요? 시푸드 관련주들이 오늘 제법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정부에서 그 일본의 수산물을 통제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보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그 시푸드 이런 그 수산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른 모습이 좀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것도 그런 배경이 있겠죠. 그리고 이 기업은 이제 추세가 이렇게 하향에서 상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돌아섰다고 볼 수 없어요. 이평선이 아직 역배열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흐름은 아직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도 계속 열려 있습니다. 다만 단기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직전 고점에 대해서 저항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시는 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들고 가시고요.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깎아줄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0원 근처까지 깎아주면 좋겠고요. 뭐 꼭 3,000원 근처까지가 아니더라도 3,100원이나 3,200원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깎아서 5일 이동평균선 근처까지만 내려오게 되면 그 시점을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규 접근은 깎아줄 때 진입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을 계속 유지하실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CJ 시푸드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3,000원에서 3,200원 정도 선, 5일선 근처까지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거래량 특징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이에요. 어떤가요? 네, 미스터블루는 이제 스펙에서 이제 합병이 된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뭐 아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만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웹툰, 만화책 뭐 이런 거고요. 국내에서 이제 유명한 그런 그 만화 작가들과의 어떤 그 저작권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게임 진출도 중국과 연결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무엇보다도 창사 이래 엄청난 실적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였죠. 이 만화 산업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 웹툰, 그 다음에 그냥 만화책으로 보는 것을 이제 컴퓨터로 만화책을 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게 또 적은 돈이라 생각하거든요. 한 편 보는데 100원 뭐 이런 식이니까 그 정도야 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이렇게 100원씩 내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게 또 십시일반처럼 막 모이다 보니까 큰 매출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만화에 대한 어떤 퀄리티라든지 내용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마도 뭐 추가 상승이 계속 그 실적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에 너무 올라온 것은 좀 부담될 것 같아요. 3,000원 또는 그보다 안 되던 기업이 지금 만원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최저가에서 본다면 1,800원짜리인데 11,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제법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시세가 아직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조금 애매한 감이 있죠. 더 발생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애매한 감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만 약간 지금 쌍봉의 형태이기도 하고요. 주가의 이격도가 좀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절반 정도 차익 매도 한번 권장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축소해서 수익을 챙겨주신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신규 접근은 지금 상태에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격도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뭐 잃어버릴 수 있는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반드시 조심하시고요.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스터블루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전략,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 6종목 여기까지고요. 네. 최 이사님 한 주간 또 고생 많이 하셨어요. 날씨 더운데. 네, 이번 주는 그래도 광복절 대한민국 만세 날이 있어가지고요. 네. 뭐 이렇게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비가 와서 좀 날씨도 선선했고 해서 나름 견디기 괜찮았는데 다음 주도 화이팅 해서 더 멋진 장이 됐으면 좋겠고 시장에 악재가 이렇게 많을 때는요. 그냥 여리저리 움직이지 마시고요. 한 군데 가만히서 기다리면서 해소되길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서 한 군데 잘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잘 준비해서요. 다음 주에 찾아뵐게요. 네, 고맙습니다.